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구독자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남성들이 많이 그러세요? 젊은 분들 아니시고요. 통계들이 그렇게 나와 네. 있더라고요. 오늘은 중년의 적,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이기는, 중년 되면 다 대부분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네. 누구한테나 다 이길 수 생기는 없어요. 거죠? 유병률을 따져서요. 30대 30%, 40대 40%, 50대 50%, 60대 60%. 네. 요새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죽기 전에는 다 걸린다는 그 병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방을 할 수는 없어요. 유로리프트라는 네. 신기술이 나왔다고 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인 치료는 결국 비대된 전립선을 자르는 그거였어요.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열로 지지느냐, 전기칼로 자르느냐, 레이저로 자르느냐, 결국 뭘로 자르느냐의 의미일 뿐이지 결국 원래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지금의 수술적 치료였거든요. 유로리프트라고 2012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처음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하고 아우 이 비대된 거는 잘라줘야지 그걸 어떻게 실로 묶냐 안 되는 얘기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어요. 의사분들께서도 네. 그리고 전립선 수술하는 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저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수술이야 라고 비뇨기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좀 치부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았던 수술이에요. 그런데 점점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유로리프트를 받으신 분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얼추 되게 비슷한 거예요. 치료가 네. 치료 효과가 비슷하신 거예요. 기간을 보고 보니까. 그런데 유로리프트는 한 10분 만에 시술이 끝나는 수술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었던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네, 발기부전, 네, 이런 것들이 유로리프트에서는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네. 방법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근데 비용이 좀 비싼 것도 그것도 없는 문턱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기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보험이 되는 반면에 아직 유로리프트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면에서도 환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유로리프트는 뭐 전혀 부작용이 없나요?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나 약은 없겠죠. 네. 대신 기존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네, 있는 네. 시술이다. 네. 저희 논문이나 이렇게 그 연구 발표를 보면 한 7일, 8일만 지나면 네. 수술 전 상태와 몸 상태가 똑같아지세요. 그 정도로 회복이 빠르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약만 처방해주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을 먹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비대증이 처음에 발생하면 바로 이는 유로리프트라든지 뭐 시술이라든지 그런 게 하는 게 좋은가요? 개인에 따라서 병이 진행하는 속도나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시고 뭐 6개월 안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실 당시에 그 상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떤 분들 보면 전립선 비대증을 너무 방치하시고 오셔가지고 전립선 수술은 잘 해드렸어요. 잘 해드렸는데 벌써 버스가 떠난 거죠. 방광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이게 방광이 망가졌다는 게 방광이 잘 늘어나고 줄어들고 수축을 잘 하고 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벌써 전립선 비대증 꽤 오래되셔서 방광이 다 두꺼워지셔가지고 늘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저희가 방광 내시경을 이렇게 들어가서 방광을 보면 원래 방광 안의 점막은 우리 입안의 점막과 같이 이렇게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늘어나거든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의 방광 내시경 속에는 근육이 이렇게 막 울룩불룩 솟아 있으세요. 방광벽이 울퉁불퉁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방광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잘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2차적인 방광에 대한 치료를 반드시 또 받으셔야 되고 그 치료에 대한 효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난 10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계속 언제까지 약을 먹냐. 근데 그런 분들 참 안타까워요. 네네. 약은 계속 먹다가 원장님 말씀대로 방광 기능이 저하되고 버스가 떠난 입장에서 수술하러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와서 뭐 적극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제일 네.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병원에 오시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환자분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아 방광에 문제가 있구나 할 수 있는 증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 2시간 이내로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내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빈뇨, 소변이 보고 싶으시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 절박뇨, 그 다음에 하나가 제일 힘들어하시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한 번 이상 가시게 되는 야간뇨.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먹는 것보다 빨리 와서 적극적인 치료. 네, 이 3가지 증상이 있으실 때는 약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만 드시고 있는 분들도 오셔서 원장님 상의, 그다음 진료를 보시고 이후에 어떤 치료하면 좋을지, 아니면 계속 약을 먹으면 좋을지 토닝 포인트로 한번 진료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현재 전립선과 방광 건강 상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연령이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